낚싯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지. 대한민국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군계일학을 만나면 낚시가 즐거워집니다. 명지의 감동, 군계일학. 일학.co.kr. 안녕하십니까, 송재현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에 있는 천수만에 내려왔습니다. 이 천수만은 보통 A지구, B지구 이렇게 크게 두 곳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B지구, 보통 부나무라고 불리우는 B지구 중에서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그 B지구의 두 번째 제방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달산수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달산수로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km 정도, 제방에서 한 3km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산수로 중에서도 상류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에서 수입엘 채비로 낚시를 하면서 수입엘 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특히나 현장에서 찌맞춤을 할 때 카본줄을 가지고 찌맞춤을 할 때, 특히나 이 자연지에서는 카본줄을 많이 쓰시니까 카본줄을 원줄로 사용할 때의 현장 찌맞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을 제가 포인트로 잡았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쭉 이 천수만 상황을 보니까 이곳에 지금 거의 300mm 이상 비가 한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물이 뒤집힌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상류 쪽으로 가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올라왔는데도 완전히 황토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다 보니까 도로도 굉장히 많이 끊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는 포인트가 그나마 이렇게 갈대로 이렇게 가려 있어서 바람도 타지 않고, 또 수심도 제법 나오네요. 지금 4칸대로 한번 던져봤는데 이 정도 되면 1m 이상 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 던져보면 오히려 수심이 골짜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습니다. 여기는 더 깊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둔벙 형태로 되어 있는, 둔벙이지만 사실은 이 본류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은 고기가 들어와 있으면 대박을 날 수도 있지만, 또 안 들어와 있을 때는 오히려 모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곳인데, 낮에라 이제 바람도 불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또 마땅히 포인트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번 낚시를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던져보니까 한 4칸대, 지금 갈대 바로 앞에 떨어지는 4칸대 같은 경우가 한 1m 10 정도 됩니다. 찌밑 수심은 그렇게 되면 한 60cm 정도 되는 겁니다. 요거는 찌밑 수심이 조금 더 되는 거 보니까 보통 한 1m 10에서 한 1m 50, 오히려 이 가까이 짧은 데를 던질수록 깊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월이 이 정도 수심이면 사실은 1m하고 1m 50 사이면 쌍둥이 매오리 같은 경우는 단찌를 써도 되고 장찌를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장애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찌를 써서 매오리 장찌에 일학 수입엘 채비로 이렇게 오늘도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낮 낚시만 생각하면 사실은 낚싯대를 이렇게 많이 필 필요가 없는데, 혹시 몰라서 지금 욕심껏 9대 필려보려고 또 지금 새우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밤 낚시까지 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지금 받침대를 9개 깔고, 근데 이제 낚싯대를 펴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실은 지금 낚싯대 5대, 긴 데만 5대 펴놓고 그루텐을 한번 2개만 던져봤습니다. 3.2칸대. 그랬더니 여기 올라오네요. 이쪽 3.2칸대가 자꾸 입질하는 것 같아서 보고 있었는데, 반대쪽 왼쪽에 있는 3.2칸대에서 한 8치 정도, 이렇게 하얀 붕어. 요거는 토종붕어인데, 아까 저쪽에 계신 분이 이런 붕어 잡아놓고 떡붕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물빛이 황토색이기 때문에 이게 보호색을 띄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한 거지, 떡붕어는 아닙니다. 이건 토종붕어입니다. 발갱이입니다. 이 수초 앞에 붙여놓은 가장 긴데 4칸대에서 잉어가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낮에라 별 기대를 않고 3.2칸대 2대만 그루텐을 달아놨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비리 오길래 지금 40대 수초 앞에는 어떤가 하고 하나 던져봤더니, 아직 이 36대는 펼쳤는데 바늘을 안 단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끼도 못 단 상태인데 지금 3대 펼쳐갖고 2마리 잡았습니다. 또 발갱이. 그렇다. 또 발갱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뜰채를 안 피고 그루탱이 몇 개 던져놓고 있는데, 발갱이가 자꾸 붙는 거 보니까 뜰채를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발갱이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요 왼쪽에 3.2칸대, 거기서 조그만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이 수초 속에 은거했던 그런 붕어 같습니다. 좀 채색이 검은 색깔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낮이고, 그 다음에 이게 흙탕물이라 별 기대를 않고 지금 그루텐 갖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펼쳐놓은 3.6칸대도 바늘을 달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벨 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입벨까지만 달아서 찌맞춤하고 수심까지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미끼를 달아서 낚시를 시작할 때 그때 바늘 달고, 예를 들어서 떡밥 낚시를 할 거냐 아니면 생미끼 낚시를 할 거냐에 따라서 필요한 바늘을 달아서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수입벨 이 카본줄 2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벨 4호, 요거는 5호입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카본줄 2호라 하더라도 3.2칸까지는 수입벨 4호를 쓰고, 그 다음에 3.6칸 이상은 5호를 씁니다. 오히려 조금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같은 호수의 카본줄이라 하더라도 낚싯대 길이가 길어지면 뒷줄이 그만큼 길어져서 눌러주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3.6칸대 이상 40대 44대 이런 낚싯대들은 설사 2호줄을 쓴다 하더라도 4호를 써도 되지만 4호보다는 오히려 0.8g 정도 되는 5호를 써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요 수입벨 5호에 여기다 바늘을 달 건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수입벨 채비를 이렇게 해갖고 다닙니다. 요거는 2호,
손마트나 양화장에서 쓰는 모노줄에 쓰는 스위벨 2호 긴 목줄 잽으로 길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4호고 5호인데 요 4호나 5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카본줄을 사용하고 자연지에서 쓰기 때문에 목줄을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맞춰서 잘라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잡아서 당기면 요거만 빼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 매듭까지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본봉돌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 연결하고 나면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새우 낚시에 쓸 또 지렁이 여러 마리 낄 때 그럴 때 쓸 외바늘 채비입니다. 이건 진우 3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외바늘 채비를 묶어놨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바늘은 그냥 우리 스위벨 채비 파는 거 요거를 씁니다. 보통 저는 합봉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는 없는 바늘 보통 6호나 7호 정도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요 같은 경우는 한 8cm 정도를 이렇게 뒤로 보면 매듭 없이 외바늘로 묶어놨거든요. 목줄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해서 뒤로 잡고 이 상태에서 바늘을 하나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빼주면 서로 목줄 색깔이 다른 요건 다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목줄 색깔이 다른 각각의 외바늘 채비가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요거를 뭐 따로 다루셔도 좋고 보통은 두 바늘로 이렇게 바늘을 모아 잡고요. 요 손가락 이용해서 약 한 4.5cm 정도 지점에 매듭을 지어주고 요 매듭이 일정하게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가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매듭 위에 그래서 두 목줄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스위벨 같은 경우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요 도래가 너무 작아서 황동하고 분리되는 문제가 있고 또 밤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 특히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구멍에 넣기가 두 목줄을 넣기가 힘들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요 도래를 지금 키웠습니다. 한 2호수 이상 키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황동하고 분리되는 일도 없고 결국 강도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목줄을 이렇게 넣기도 아주 편해졌습니다. 목줄을 도래에 넣고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매듭이 있으니까 한 번만 이렇게 감싸서 밑으로 당겨주면 한 번만 감싸서 밑으로 당겨주면 두 바늘이 똑같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서로 목줄 색깔이 다른 그런 두 바늘 채비가 됩니다. 이렇게 두 바늘 채비를 만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두 바늘을 활용을 해서 뭐 지렁이 집어제 또는 구루텐 집어제 이런 식으로 짝밥으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구루텐에도 입질이 자주 오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이 두 바늘을 같이 잡고 이렇게 이 합봉을 하려면 목줄 길이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바늘 같이 잡고 구루텐을 두 바늘을 같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 한 마디보다 좀 작게 이렇게 같이 감싸주면 설사 미늘 없는 바늘 5호나 6호 이렇게 작은 바늘이더라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합봉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뭐 10호, 13호 바늘보다도 더 강합니다. 잘 빠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거 바늘 달고 미끼 처음 던진 이거 3.6한 대입니다. 던지자마자 바로 조그만 발갱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이건 낮에는 천수만에 살치가 많거든요. 이상하게 오늘 안 나온다 했더니 살치가 나왔습니다. 이 살치가 어떤 때는 진짜 보면 붕어보다도 입질이 더 좋습니다. 쭉 올려서 재보면 이 살치만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이거 첫 수가 한 6마리 정도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살치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천수만 살치치고는 이게 작은 겁니다. 이 정도. 한 3시를 남기면서 입질이 뜸하다 싶었는데 지금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마 한 4시 반 정도 넘어가면 훨씬 더 입질이 집중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대만 갖고 하고 있는데 입질이 좀 뜸해졌으니까 이따 그 입질 집중되는 시간을 대비해서 짧은데도 몇 대 조금 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